자, 오늘 목요일 일부 이 시간은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핑크 매직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 유니스베 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웃음소리와 네. 이 경쾌한 웃음소리와 핑크 가발만 봐도 저희가 기분이 확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는데요. 네. 그 비슷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저도 온갖 핑크를 지금 다 꺼내가지고 입어봤어요. 그 기분을 전달받고 싶어서. 전달 제대로 제가 받았습니다. 같이 오늘 빵빵 터져보는 네. 용기 끌어올리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다시 보기 엄청 많이 보신 거 아세요? 아, 그러세요? 유튜브 라디오 코리아 들어가셔서 네. 이 핑크 가발 썸네일 찾아보시면요. 다시 보기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네. 저도 좀 여러 번 봤어요. 잘하셨어요. 한국에서도. 아, 아이고 한국에서도. 감사합니다. 와. 네네네. 이 갑자기 저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가는 건 그렇게 그 대표님께서 가발 쓰시고 그리고 그 의상도 그렇게 맞춰 오시고 화려하게 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일단 웃음과 활력을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나 저희는 그런 에너지를 전달받지만 실제로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복장하고 자리하면서 괜히 스트레스는 아니실까 그게 슬쩍 염려가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스트레스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가발을 쓰는 순간 매직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와 하긴 그러시니까 저희가 또 이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지난 2시간 동안은 도대체 유니스 선생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 그 기운을 받아보는 강의 시간으로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이제 용기 크리에이터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은 어떤 그 라이프 코칭으로서 참 여러 가지 영역이나 테마를 정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네. 굳이 용기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브랜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딜도라는 그런 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네.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 사람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이런 걸 다 연구를 해서 이 사람 브랜딩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저는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쪽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용기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모티베이션을 누굴 한다는 게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거기서 따오고 그다음에 저는 저만 용기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다 용기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용기 충전소를 제가 열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용기 충전을 해주지만 저한테 받은 용기를 받은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충분히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용기 크리에이터가 탄생했어요. 이야, 용기 충전소. 충전소라는 말씀이 네. 네. 듣기만 해도 갑자기 용기가 뿜뿜 솟아오르는데. 너무 따뜻하죠? 그러니까요. 충전이 될 것 같잖아요. 그동안- 충전소에 들어가면. 그동안 저희 방전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앵꼬야. 근데 충전이 맞아요. 필요할 때. 맞아요. 충전이 정말 작은 거에도 충전이 필요해요. 음. 매일매일 충전이 필요합니다. 네. 블렌딩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가능할까요? 내가 잘하는 점 네. 가지고 나를 브랜드화 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화가 본인이 혼자 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기를 잘 알아봐 주는 사람, 그런 그룹에 들어가서 자꾸 찾아내야 돼요. 혼자 찾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은 제가 콜라보를 되게 잘하고 네. 저보다 잘하는 누군가 어떤 그룹인가는 항상 가서 앵겨요. 아. 앵기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네.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그렇죠. 그렇죠.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의 힘을 빌어서 일어나면 훨씬 더 회복이 빠르겠죠. 그럼요. 네. 그럼요. 오늘 용기 크리에이터 되시는 분께서 용기 충전을 하시기 위해서 네. 오늘 순서를 그렇게 준비한다고 했을 때 네. 여러분들께서 그 카톡으로 네. 또는 유니스베님께 직접 문의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그 문의하신 내용들을 질문을 몇 가지 수합을 했는데 네. 그 질문을 드리고 네.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러면 충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희 아침마당이 보내주신 내용 가운데 고른 내용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거 네. 아마 참 많은 분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셨고 저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배워도 자꾸 까먹고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점점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새로운 걸 한다는 건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선 내가 알지 못하는 거를 새로 배워야 하는 귀찮음. 그렇죠. 그거를 배운다고 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AI가 굉장히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전 특히 또 실리콘밸리 쪽에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어서 배우긴 하는데 몇 시간을 들여서 해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배운 게 배운 건지 또 돌아서만 까먹고 특히 또 저희가 이제 50이 넘으면서 솔직히 제가 20대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답답할 때마다 이래요. It takes time, it takes time. 시간 걸린다고 저를 계속 끊임없이 다독여요. 근데 진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처음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정말 자꾸 들으면은 늘기는 늘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는 내가 발전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그 성장통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아픔을 고통을 인조이하는 네, 그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꾸준히 하는 거. 근데 그 왜 그렇잖아요. 이게 실력이 오늘 하루 공부한 만큼 오늘 하루 많지라도 늘면은 그래도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내일 거를 공부를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되는데 이게 오늘 하루치를 공부를 했는데 네.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홀라당 까먹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네. 그리고 어제 틀림없이 본 건데도 오늘 보면 새 거 보는 것 같아. 맞아요. 이런 막막함의 반복이라 그러면 그렇죠. 아까 그 성장통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간을 견딘다는 게 그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그 성장에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층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 모여야지 그 다음 위로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는 힘들고요. 제가 뭔가를 배우려면 저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그룹에 들어가요. 네. 이거를 내가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건 제 몫이죠. 같이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만큼 모든 사람만큼 다 똑같이 쫓아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으면 계속 그걸 접하게 되잖아요. 네. 진짜 100% 확신컨대 꾸준히 하면 계속하면 반드시 성장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혼자서도 이렇게 내가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혼자서도 늘지 않아서 맞아요. 아픔이 있는데 네. 남들 앞에서까지 가서 내가 이렇게 늘지 않는 모습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건 또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을 것 또 같은데 이런 게 있잖아요. 살짝 저 사람들한테 내가 창피하고. 민폐가 되는 건 아닌가. 네. 네. 그럴 땐 없으셨나요? 많죠. 되게 많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철인 3종 연습을 할 때 달리기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데 그때 미군 친구 2명이 같이 저랑 트레이닝을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벌써 철인 3종 여러 번 한 친구들이에요. 선수들이네. 네, 근데 저는 처음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그 친구들이 코너를 돌 때마다 저를 기다려 줬어요. 서서. 그때 얘기를 한 게 제가 너무 미안해하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너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내가 어떤 그룹에서 내가 너무 느려서 이 사람들이 좀 피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넘기면 제가 꾸준히 하면 저도 늘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자기가 예전 경험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호의를 네. 받는 것을 너무 민망해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민망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분들한테 호의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이게 내가 민폐지 하는 생각만 했지. 네. 저 사람한테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주는 기쁨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다음 가능하구나. 질문은 뭐예요? 지금 주신 말씀에서 저는 귀에 그게 걸려 있습니다.
층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네. 어느 단계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층계 한 층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시간과 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래요. 네. 층계 같은 그 고인 시간이 있어요. 터널 보이지 않는 깜깜한데 갇혀 있는 그 터널. 근데 계속 가면은 햇빛이 나고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저만 하더라도 네. 한 4년 전에 유튜브가 하도 그렇게 대세라 그러니까 생전 카메라라는 것을 만져보지 못하던 애가 유튜브 촬영, 편집 이런 거를 공부해 보겠다고 독학을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네. 켜놓고. 네.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뭔 소리야를 한 10번을 반복해서 듣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 순간 드는 생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빴나. 네. 두 번째, 이젠 나이가 들었구나. 네. 근데 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내가 이거 뭐 이 나이에 무슨 이 생각이 자꾸 네. 드니까 그 생각이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이 점점 의욕을 잃어가던데. 그렇죠. 그 혹시라도 뭔가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저처럼 이 나이에 무슨 이제 내가 늙었는데 이게 돌아서면 까먹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서면 까먹긴 하지만 까먹어도 계속 해야죠. 그래도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면은 그리고 해야 될 거라면 그리고 특히 요즘은 정말 오래 사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리고 또 더 이상 환갑을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아요. 않죠. 60, 70, 80 저는 90까지도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요. 예전처럼 피지컬리 막 나가서 내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줄고 이렇게 AI라든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좀 느리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느려서 비교를 해서 왜 그럴까 이게 아니라 나 그냥 좀 느려. 저는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남들보다 여러 번 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꼭 그 끝까지 하는 사람이 다 이루긴 이뤄내요. 그 여러 번 해도 안 돼서 때려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이루지 못하는데 저는 될 때까지 하면은 되기 때문에 네. 인디안 기우제처럼 기도하다 보면 언젠간 비가 내린다. 기우제, 네 맞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그거를 견디는 게 그게 능력이겠습니다. 네. 아까 주신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저는 게으름을 없앨 용기가 필요합니다. 게으름을 없앨 용기. 육아와 자기 개발에 지쳐서 몇 달째 의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지루하고 의욕이 없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몇 주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지만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 좀 차리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외치면서도 그렇게 외치면서도 정작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라는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육아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이라는 그 생각이 어디 회사에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육아는 정말 풀타임보다 더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집에 계시니까 아이들만 뭐 애들만 돌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솔직히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놓지 않아요. 자신을 놓지 않고 정말 계속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퇴보하는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친구들이나 뭐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 마음 자체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계속 투쟁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자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이 있는데 저는 꿈공방이라는 그 플랫폼으로 제가 일어섰어요. 그 안에 가면은 굉장히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잘 되어 있어요. 뜬 곰방? 꿈공방. 여성분들만 있나요? 대부분이 99%가 여성분이에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세요? 미국에서 플랫폼 시작을 했고 지금 한국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물론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냥 그런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안에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다들 좋으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힘을 받는 거죠. 시너지는 받아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아까처럼 에너지 계속 방전되신다는 그 말씀처럼 방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충전을 계속 해가면서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계속 방전만 하기 때문에 퍼지는 거죠. 아, 그러면요. 전기 자동차가 충전을 해야 그것도 움직이지 방전 때까지 가면은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전을 막는 거는 내 몫이에요. 자꾸 이거를 꽂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네. 어쩔 때 보면은 너무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고요. 솔직히 달리기도 1마일 혼자 뛰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코치가 있고 같이 뛰어주는 동료가 있으면 10마일도 뛸 수 있어요. 네, 유니스 선생님은 그런 플랫폼들을 주로 어디서 찾으셨어요? 나한테 맞는 곳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거나 원하는 그런 쪽의 방향에 우선 뭐 유튜브를 많이 찾아요. 유튜브를 많이 찾아서 찾다 보면은 저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꿈공방을 통해서 워낙 거기 안에 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요. 독서 모임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인문학 뭐 예술 뭐 이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랜딩 뭐 코칭 이런 거 되게 많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참여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를 자꾸 들어가서 자기하고 맞는 곳을 찾아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계속 숨을 쉬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도 혼자는 되게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응원을 해주고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꿈공방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그 꿈공방은 언제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꿈공방은 몇 년 한 4, 5년 전부터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게 4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크게 됐구나. 네. 그때 그러니까 팬데믹 터지고 이때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 생활하는 것보다도 안에서 이제 막혀 있고 그 안에서 뭔가를 계속 그 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이 안에는 되게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여성분들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네. 미국에 오시면서 결혼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면서 한국에 있는 그 커리어가 절단이 됐지만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재능 기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성장을 했어요. 함께 배우는 플랫폼이에요. 그 안에. 꿈을 만들어가는 공방이 되는군요. 그래서 네. 꿈공방이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무료 클래스로도 많으니까 네네네.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방문하면 되는지 인터넷에 꿈공방이라고 치시면요. 네. 지식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네. 네, 거기 많이 들어오시면은 되게 미국 전 지역 그다음에 세계 액츄얼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 분들이 흩어져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힘을 많이 받으세요. 우정아 씨가 99%가 여성분이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자도 가능합니까? 네, 남자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상황이 네. 안 되더라도 네. 그 공간 안에서 같이 네. 활동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그 온라인에서 정이 쌓여가지고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만나기 시작하고요. 오. 네. 특히 오늘도 이제 끝나고 LA에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또 점심 먹으러 또 그쪽에 갑니다. 또 오늘 또 오프 모임이 있으시구나. 네. 그렇군요. 네. 네, 예쁜 표현이 많네요. 꿈 공방도 예쁘고 네. 용기 충전소라는 네. 표현도 참 이쁘게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용기를 받으실 수 있는 용기 충전소의 소장님이십니다. 유니스배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아까 두 질문으로 번째 가나요?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그 육아라는 말씀을 소개하시면서 그게 생산적인 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마음만 있고 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사실 그 자기 괴리감이라든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혐오감까지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감정이 크죠. 그런 감정은 정말 그 에듀케이션을 높게 받으신 분, 그리고 결혼 전에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셨던 분,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첫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프라이어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프라이어티가 이제 바뀐 거죠. 음. 자기가 혼자에서 이제 가족으로 바뀐 경우인데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절망적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게 자기가 우선 하고 싶은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가 관심이 있는지를 찾으셔서 그 그룹 안에 우선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꼭 오프라인으로 시간을 내서 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요즘에는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비슷한 그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네. 서로 교류하시면서 맞아요. 위로를 받는 거군요. 네네네네. 또 본인들께서 성장도 하시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만 혼자 이러고 있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내가 나 이렇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사방에서 나도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로 위로를 하면서 성장을 같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네. 뭐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만 제일 무겁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그렇죠. 참 살기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네. 저 사람의 십자가도 무겁겠구나. 네, 뭐 서로 네. 그러다 보면 위로가 되니까. 근데 저 사람 십자가가 더 무겁겠구나 이러면 더 위로가 그렇죠. 크게 되죠. 함께여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에 완전히 동의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분께서는 어른이 돼서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곳이라고 그곳을 소개하는 곳이 그러시구나. 계십니다. 네. 그 다른 분들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거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더욱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하신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너무 민망해하지 마라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플랫폼에 참여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말에 매우 공감한다는 분 계시고 또 다른 분께서는 함께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에 완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분, 아까 그 게으름을 없앨 용기가 필요하다고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꿈 공방 같은 곳에 조인하셔서 용기 받으시면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도움 말씀 함께 거들어 그렇죠. 주셨습니다. 우리는 들이대에 좀 입학할 필요가 있어요. 들이대 들이대는 들이대하게 게 들어가야 돼 있군요. 그게 우리가 좀 쉽지가 겁내하는 부분인데 들이대. 그래도 들이대에 네. 입학하겠습니다. 네, 민폐라는 생각을 조금 줄이시고요. 내가 이 상대방을 해치지 않으면은 저는 그게 민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폐라는 생각을 좀 줄이시고 내가 조금 더 용기 내서 들이대 보자라는 그 마음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 더 세상이 쉬워지실 것 같아요. 저는. 광고 가기 전에 한 질문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유니스페 대표님이기 때문에 드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께서도 영어가 어리버리하신 상태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어떠신지 훨씬 더 편해지셨겠습니다만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어가 정말 안 늘어요. 네. 네. 영어 안 늘죠. 저 미국에 전에 미국 물만 먹으면 영어가 느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네. 그냥 귀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30년 살고 오신 분을 갖다가 한국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네. 원어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못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게 솔직히 그러니까 미국에 언제 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그 커뮤니티,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미국에 오셨지만 생업을 하시는 그런 분야가 주로 한국 분일 수도 있고요. 한국 학교 가고 한국 교회 가고 뭐 집에서 한국말 쓰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한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말을 더 안 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제 발음이
한국 발음이잖아. 한국 사람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는 한국말 못하잖아. 너는 말 하나밖에 못하잖아. 저는 그 한국어 액센트가 제 영어에 묻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창피함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어.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그걸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forget it, 뭐 never mind 이러고 끝나요. 네. 음. 근데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을 보면요. 발음 정말 후지거든요. 어. 저희 한국 사람보다 더 안 좋아요. 액센트도 안 좋고 발음도 네. 안 좋고. 그런데 여기서 너무- 이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중국 분들, 네, 네네. 또 다른 커뮤니티 분들, 네, 네. 그분들의 발음이라든가 억양이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네,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세요. 그거를. 거리낌 없이. 거리낌 없이 그냥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 문제인 거야. 아. 그냥 저는 그분들은 그냥 본인의 그 발음을 그대로 당당하게 문법이 안 맞을지라도 그대로 내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국 분들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한국 분들은 좀 약간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 발음이라든가 뭐 억양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내뱉는 걸 잘 못하시는데 그쪽 분들은 제 친구들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어요. 너무 당당하게 잘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건 그쪽 책임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 결국 시간이 갈수록 비교를 해보면 되게 많이 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어는 정말 철칙,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예전에 에피소드를 이제 말씀드리면 무슨 보험사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그러니까 대충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3번을 물어봤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우선 끊고 제가 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분하고 제가 알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분하고 할 때는 그분하고 그러니까 미국 분들도 말하는 톤이라든지 말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분하고 얘기를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전화를 해서 제가 그거를 다 이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와.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우와. 네. 저는 못 알아들으면 딱 방법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 읽는 건 하니까. 그렇죠. 이메일로 보내. 그러면 맞아요. 그거 보고 이해한다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것도 되게 방법이네요. 좋은 방법인데 네.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아는 척하는 거예요. 이해한 척. 알아들은 척. 내가 몰랐는데 그거를 네. 알아들은 척하는 그냥 거. 네. 넘어가는 거. 네. 그럼 절대 늘지 않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되게 그렇게 한 적이 왜냐면 미안하잖아요, 상대방한테. 어. 네. 그랬는데 절대 늘지 않고요. 우선 일단 저랑 안 되면 적어달라기라도 해야 돼요. 그때는 쪽팔린대요, 진짜. 아. 그거를 한번 보면 제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기억을 해요. 제 아는 미국 처음 왔을 때 아는 형님하고 어딜 갔는데 미국 사람이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막 웃으면서 뭐 오케이 뭐 이러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 하시는 말씀이 몰라. 맞아요. 그녀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오케이 그러고 끝난 거예요. 카톡으로 올려주신 반응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말은 해보겠는데 네. 옆에 오히려 한국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한테 좀 책 잡힐까봐 흉보일까봐 맞아요. 옆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 더 입이 안 떨어진다라고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내가 저지 당할까봐. 맞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한국에서 그렇게 자라온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좀 더 교육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할 텐데 나의 약점을 보이면은 제가 한국 사람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세대에 자라왔고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한국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영어를 더 못해요. 난 코리안이 있으면 오히려 막 그냥 그 콩글리시를 해도 다 알아듣고 재밌게 막 하하호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한국 학생이 있으면 오히려 질문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정상이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생각 못했건데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못 알아들으면 그건 저쪽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다. 나는 한국말도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맞아요. 니들이 알아들어야지 내 발음 갖고 뭐라 그래. 이 약간 뻔뻔해질 필요가 있는 네. 거 우리가. 네, 두 네, 번째는 모르는 거 갖고 못 알아들었는데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 네. 네, 그거는 진짜 정말 창피해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확인하는 게.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상황이 생길 때 평생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못 알아들었어.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었어. 네. 근데 아는 척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년을 반복하더라고. 그렇죠. 결국은 그건 모르고 지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냥 약간 저도 뻔뻔해져갖고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얘기했다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네. 약간의 그 용기가 네.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장에 위해서는 분명히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네. 가끔 몰라도 요즘에도 우리 척을 해요. 혹시라도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두 가지는 명심하면 두 가지는 마음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못 알아들으면 내 잘못 아닙니다. 네, 네. 지가 알아서 새겨 들어야지. 근데 저쪽에서 못 알아들으면 맞아요. 좀 위로가 좀 된다. 네. 이 말씀 들으니까. 네.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가서 네. 그 다음 질문 또 함께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베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니스베 선생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꼴등하다 버클리 간 글로벌 노마드 책의 저자로 유니스베 선생님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용기 충전소의 소장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유니스베 선생님의 그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또 거기 안에서도 저희가 용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가 유니스 You are awesome today. 네. 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언더바가 있습니다. 유니스 You are awesome today로 검색하시면 바로 이 핑크 가발을 쓰고 계시는 프로필 사진 만나보실 그렇죠. 수 있으니까 얼른 팔로우하시고 용기 충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DM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게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도대체. 질문 하나 정도 그러면 더 하고 짧은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개들 요새는 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심지어는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타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타주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환경과 도전이 두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맞아요. 근데 사실 대표님께서도 늘 보면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하셨던 분이라 정확한 라이펄슨에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대답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는데요. 이제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거기 사람이 살고 있으면 나도 살 수 있다. 다 사람 사는 동네다. 네. 거기 누가 살고 있으면 나도 살 수 있고 어디를 가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을 텐데 친구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면 나도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 딱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새로운 곳에서 리로케이트 하는 거를 그렇게 좀 잠재웠어요. 그 두려움을. 저 같은 네.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34년째 LA만 살고 있거든요. 물론 직장이 여기 있는 곳도 있지만 다른 데 가는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네. 선뜻 안 나서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익숙한 곳을 벗어난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 두려움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베이비 스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장아장 베이비 아장아장 이 생각을 계속 되뇌이면서 분명히 거기 뜻이 있으니까 내가 가게 되는 거고 나는 거기서 정말 더 큰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뇌 과학자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는 변화를 싫어한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안주하기를 원하는 게 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낯설고 네. 어색하고
무섭다라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 보면 뇌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가 정서나 심정적으로나 또는 성향상 그런 겁니까?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뇌과학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둘 다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자꾸 그 투쟁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익숙한 거 떠나는 거 정말 싫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해냈을 때는 새로운 거를 내가 내 안에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많이 쌓였을 때 내가 좀 더 세상을 보는 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거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은 남이 대신 채워가지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너한테 줄게 이게 안 돼요. 그렇죠. 본인이 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이런 부침이 있다는 거는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가 할 일이라. 네. 그렇죠. 카톡으로 주신 말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채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찾은 채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린 사자처럼 길거리 여행을 해보지만 두려운 것은 이 맑아진 웅덩이 물이 거리에서 밀려드는 흙탕물에 다시금 더러워지는 게 두렵지만 그래도 용기를 찾아 거리를 헤매입니다. 와. 이런 글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더러워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네. 거리를 또 나선다는 표현이신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와. 그 더러움도 멋진 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박입니다. 꼭 예. 깨끗한 모습보다도 어쩌면은 약간 얼룩덜룩하고 그런 모습이 더 멋지지 않나요? 와. 지금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시간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네요. 완전 긍정적인 생각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라고 바꾸는 카톡에 또 시간이야. 올려주셨어요. 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부럽네요. 우리가 바라보던 시각들이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네.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맨날 이렇게 긍정적이겠어요. 저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온갖 그 생각이 다 들지만 우선 묵상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긍정의 그 상황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이 사람들을 내 옆에 두고 긍정이 그런 뭐 현재 그런 어떤 내가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자꾸 긍정적으로 몰아가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바로 유튜브 창에 반응 주시는데요. 네. 더러움도 패션이다. 축복합니다. 더러움도 멋진 패션이 된다. 네네네. 얼룩얼룩함도 패션으로 생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같은 생각으로 지금 반응해 주셨네요. 네, 멋지십니다. 오늘 점심에 그렇게 또 만남, 교류를 하시는 분들과 점심 네. 식사 예정하시다고 하는데 네.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부럽습니다. 네, 초대합니다. 제가 오늘 스노우드람님하고 빠프장님 제가 좋아하는 두 분 만납니다. 네. 에너지 받으시겠어요. 저희 네. 다음 주에도 기대됩니다. 자, 용기를 얻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네. 네. 자, 생각을 바꾸는 시간. 용기 크리에이터 유니스 베님과 함께 세 번째 시간 함께했고요. 네. 다음 주가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너무 짧은데요. 너무 딱 지나갔어요. 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핑크 매직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